자, 2027년 수능의 시작, 배성민의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첫 인사야. 우리 친구들한테 첫 인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첫 인사에서 어떤 식으로 배성민을 알려야 될지, 어떤 식의 소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 남들과 다른 배성민의 키워드 해서 몇 가지를 정리 한번 해봤는데, 우선 간단하게 배성민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등학교, 대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 그러니까 딱 학교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극이과고, 극이과였고, 그리고 정말 그래도 수학을 좋아하던 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우리가 노는 게 더 좋지만, 선생님도 노는 걸 너무 좋아했던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 중에는 수학을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학생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키워드가 27번과 22년이야. 선생님이 매년 배성민을 설명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첫 번째 27번,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할 때까지 봤던 실력 정석의 총 반복 횟수야. 그러니까 정석을 27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어. 회독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27회독을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학고를 나오긴 했지만 선생님보다 많이 본 사람들은 없었거든. 물론 선생님 주변에 있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잘하는 친구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긴 했지만 선생님만큼 많이 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만 딱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수학 실력만큼은 정말 자신한다라는 거고, 정말 많이 수학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22년.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한 횟수야. 그러니까 횟수. 뭐 선생님이 젊어 보이지, 그치? 젊어 보이겠지만 이게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잖아. 선생님이 이거는 완전 인정이거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거는 완전 다르지만 선생님이 벌써 경력이 22년 차야. 그러니까 굴을 만큼 굴렀고, 그리고 경험할 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키워드일 것 같아. 그리고 그 22년이 선생님은 다 했거든. 약간 다른 인강쌤들과는 다른 키워드가 있어. 그냥 22년이 오로지 한 길만 쭉 달려온 게 아니라 수학을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위에까지 다 가르쳐본 유일한 강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등의 가장 밑에 영재교육, 초등의 KMO, 중등 KMO, 그 다음에 우리 과학고를 보내기 위한 영재반, 그리고 중등 내신, 고등 내신, 그리고 고3, 그리고 재수종합반까지 이 모든 수업을 다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이런 거야. 수학을 정말 잘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몰라? 이 간극이 좁혀져야 잘 가르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정말 수학의 9등급까지도 만나봤거든. 그러니까 재수종합반에서 9등급을 만나보면서 정말 이래서 모르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정말 공부 잘했던 애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는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이게 안 되는구나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연구하고 선생님의 교수법에 많이 접목시켰던 것 같아. 이게 선생님을 알릴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배성민의 가장 강점인 것 같아. 2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현장 강의든 인강이든 지각한 적 없고 결석한 적 없어. 그냥 꾸준함, 그리고 책임감이 선생님의 정말 큰 강점이거든. 그냥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은 무조건 다 지켰고, 너희들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기본 생각은 너무너무 아까워. 그냥 이 1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 그 1년 정말 중요한 시기를 그냥 대충 한다, 아니면 뭐 늦는다, 지각한다, 결석한다,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런 시간을, 그런 약속을 못 지키면서 무슨 프로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거는 절대 선생님이 22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배럴이야. 선생님의 인생 모토인 것 같아. 선생님은 뭔가 정적이거나 뭔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안정돼 있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항상 뭔가 성장해야 되고, 항상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정말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뭔가 발전하고 나아져야 돼. 이게 선생님이 그냥 기본적인 생활 모토야. 그래서 절대로 정말 작년보다 내려갈 일 없고, 작년과 똑같을 일도 없고, 항상 매년 나아졌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자신하는 게 우선 두 가지가 있거든. 력이야. 력인데 첫 번째 력은 강의력이야. 그러니까 2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강의력이 내려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아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배성민의 강의력에 대해서 까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강의력만큼 선생님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강의력이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강의를 잘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선생님이 타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열심히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거든. 그냥 수학 실력만큼은, 수능 수학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하니까 이 수학 강의라는 뭔가 이 카테고리, 이 직업군 안에서는 내가 정말 5년 안에 1등을 달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착각이었지. 근데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수학을 잘한다고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 수많은 것들을 22년 동안 계속 계속 나아지고 보완하고 나아지고 발전하면서 지금은 약간 완성돼 있는, 이거 지나갔다 우리 완성돼 있는 강의력. 그러니까 그 완성이 뭐냐면 선생님 컨셉이 딱 이거야. 정말 재미있는 강의라기보다 뭐 중간에 뭐 선생님도 썰을 풀기는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강의보다 너희 시간이 정말 아깝기 때문에 정말 압축돼 있는 강의야. 그냥 한 시간이 배울 게 정말 많은 강의. 근데 생각보다 그런 강의면 재밌는 강의가 아니니까 지루하거나 졸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 강의력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발전되어 있던 게 뭐냐면 정말 압축되어 있는 강의인데 생각보다 그런 강의가 졸립지 않다라는 걸 느낄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졸은 애들을 본 적이 없어. 물론 선생님이 초창기에는 졸은 애들 많이 봤어. 아니 내가 열심히 강의하는데 옆에 졸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는 이해가. 그때 왜 졸렸었는지. 하지만 최근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그 현장 강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앞에서 졸은 애들을 본 적이 없어. 그냥 너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강의일 거고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강의일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력, 강의력이야. 그리고 두 번째 력이 또 중요한데 선생님이 또 가장 가진 강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긍정력이야. 억지로 력을 붙이긴 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이 배성민을 언급할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해. 배성민은 초긍정맨이다. 그러니까 천성이 그래. 그냥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당연히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런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누군가 한번 해봤어. 그런 길은 못 갈 게 아닌 거지. 내가 해서 못할 게 뭐야? 이게 그냥 기본 마인드야. 그리고 뭐든 간에 안 되고 좌절하고 뭔가 이런 것들, 뭐 좌절이란 단어라든가 아니면 뭔가 안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 사전에는 아예 없는 단어야. 근데 그런 게 기본 마인드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썰을 풀거나 아니면 뭔가 공부에 대한 자극이 되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도움됐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 올해도 우리 친구들 수능 끝나자마자 뭐 DM이나 아니면 수강평을 쭉 올리는 거 한번 쭉 읽어봤어. 쭉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글을 달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학 실력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도움됐던 게 1년 동안 그 수험 생활 정말 힘들잖아. 정말 그 힘든 생활 속에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하는 딱 그 얘기들이 마침 자기가 딱 그런 타이밍에 공부 자극이 들어오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심어지고 이게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됐다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선생님이 받아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런 거야. 아,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의와 가장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 이게 배성민의 키워드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밈들이 생기더라고. 생각보다 여기 배성민에 대한 밈을 인터넷에서 보면 많아. 뭐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 밈이 이런 거지. 아예 무명일 때는 당연히 밈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면서 알려지면서 밈이 생기는 거고 밈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선생님이 당연히 좋아했어. 무명이었는데 밈이 생기니까 선생님들의 팬들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당연히 좋아할 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밈이 생기면서 꾸역꾸역 올라갔거든. 정말 22년 동안 꾸역꾸역 올라갔어. 근데 그 올라가는 게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밑에 버릇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 급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게 숫자를 적어놨거든. 9타, 6타, 4타 하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올라가면서 밈이 생기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 정말 높이 올라가야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거든. 근데 밑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밈이 많아지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밈이 많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그냥 속된 말로 빠가 많아지면 까가 많아지는 거지. 점점 이게 팬들이 많아질수록 더 올라가면 까가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차근차근히 올라갔으면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정말 오랫동안 꾸역꾸역 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의 까들이 또 많이 생기고 이 뭔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배성민의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1등을 원하는 형태로 밈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오히려 반대쪽에는 까기 좋아진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올라가서 또 1등을 찍었어. 딱 1등을 딱 찍자마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어. 딱 1등을 찍는 순간 사교육의 카르텔이 터졌고 그러면서 뭔가 선생님의 뭐 수업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타겟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회사의 관계라든가 말 못할 몇 개의 사정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겹치면서 또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내려왔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별로 걱정이 없거든. 왜냐면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안 될 걸 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하고 해. 선생님이 수능 볼 때도 1년 동안 수험생활 하면서 내가 수능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나는 당연히 서울대 수학과를 갈 사람이고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수험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긴 했지만 되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 그냥 즐겁게 했거든. 내가 어차피 될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강의도 한 번도 22년 동안 1등이 된 배성민을 상상하지 않아 본 적이 없어. 당연히 1등 되겠지. 내가 아니면 누가 1등이 돼? 누가 1타가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9등에 있을 때든 뭐 6타에 있을 때든 1타에 있을 때든 배성민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내 수업에 확신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보다 1타를 달았을 때도 생각보다 별 감흥이 없었어. 그냥 뭐 어차피 될 거 그냥 된 것 뿐이지 라고 해서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엄청 뭐 1타 됐다고 막 축하한다 이러지 선생님은 별 감흥이 없었거든. 근데 그만큼 생각보다 1등을 찍고 내려왔는데도 별 감흥이 없거든. 근데 선생님은 똑같아. 이때 배성민이든 이때 배성민이든 이때 배성민이든 그냥 내가 할 일 똑같고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똑같은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뭐 수능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 1타의 배성민 이때 뭐 수업이 달라질 리가 없어. 똑같단 말이야. 하지만 생각보다 올해 친구들의 DM을 받으면 선생님이 하나 느낀 게 있어. 이게 내려오니까 불안해하더라고. 근데 정말 많은 DM이 이런 식이었어.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에 들을까 말까 고민을 했대. 왜냐면 1등이 아니었고 내려왔고 그럼 내려올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게 불안한 거야. 하지만 뭐 맛보기 강의나 해설 강의를 봤을 때 선생님이 나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이 없이 시작을 했지만 들으면서 확신이 왔고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다라는 DM이 정말 많더라고. 그 얘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느껴진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야. 배성민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1타가 당연히 될 사람이고 1타가 아닌 걸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당연히 수업이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될 수밖에 없는 수업이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확신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 그래서 가져온 것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정체되어 있는 걸 싫어하거든. 그냥
똑같거나 정체되어 있는 걸 싫어해. 그냥 항상 뭔가 새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이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걸 원하고, 자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선생님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선생님이 항상 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철학이 있어. 배성민의 철학. 그리고 강사로서의 사명감이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사명감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철학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야.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의 수업이 너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일타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은 강의를 접을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내가 왜. 너희도 손해고 나도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책임감은 되게 강해. 그러니까 나의 수업을 최소한 들었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어떤 수업을 듣는 것보다 점수가 올라야 돼.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돼야 돼. 그냥 그럴싸한 강의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점수가 올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의 정말 철학은 첫 번째, 가장 극효율. 정말 효율적이어야 돼. 너희들이 여기 있는 수업을 들었을 때 무조건 효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실전적이어야 돼. 생각보다 강의가 그런 게 많아.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럴싸해. 하지만 너희가 풀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 선생님은 정말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의 습관 자체가 가장 실전적이고 실용적이어야 돼. 이것들이 가장 쓰임새가 있어야 돼. 이게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철학이야. 그리고 선생님의 정말 사명,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을 올라가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1년 수험생활 하는데 배성민의 생각보다 이러한 마인드와 이러한 그냥 철학들과 사명이 너희들한테 실전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들, 긍정적인 마인드와 1년 동안의 수험생활 하는 데의 도움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강사가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아니 1년 동안 너희가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 보는 어른이 강사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어른스럽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말 어른답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장 보는 어른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뭔가 되게 도덕적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정통파가 아니라 정통으로 강의를 잘하고 정말 너희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되게 뭔가 비도덕적이거나 뭔가 뭐 댓글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정말 극혐하는 것들이거든. 그냥 배성민은 너희들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강의에만 집중하는 정말 그런 사람. 엄청 배성민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보다 정말 이렇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들이 충분히 뭔가 어른으로서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는, 정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본받을 수 있는, 정말 부정적으로 계속 딴거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수험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강사로서의 약간의 사명인 것 같아. 이 정도면 배성민의 소개가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배성민이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남긴 키워드야. 그동안에 선생님의 수강평을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키워드만 좀 뽑아왔거든. 첫 번째, 배성민의 강의는 수능에 최적화된 강의. 이런 말이 정말 많았어. 딱 이런 거야. 선생님은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선생님은 수학을 제일 잘하진 않아. 선생님은 정직해. 그러니까 구랄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제일 잘하지 않지만 수능 수학은 제일 잘해. 그러니까 그 차이가 명확해. 나는 수능을 정말 잘 보면 됐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 최적화된 공부를 했어. 그리고 거기에 맞게 머리를 세팅했고 거기에 맞게 모든 지식들을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학을 정말 잘한다는 깊이 있는 학문은 대학교 가서 하자고. 그냥 선생님 마인드는 그거야. 딱 수능에 나올 것들만 딱 정리해서 하기도 지금 벅차잖아. 아니 수학 말고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최소한 수능 수학만큼은 필요한 것만 제대로 압축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가장 최적화된 강의로 공부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배성민의 키워드고, 두 번째 기출분석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선생님이 22년 동안 강의하면서 기출분석이라는 말을 가장 그래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역할을 한 강사가 아닐까 싶어.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를 올리는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하나 문장들을 쪼개고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얘가 나오면 얘를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모든 분석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가장 필연적인 논리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선생님의 수업의 가장 강점인 것 같아. 그게 결국 얘랑 연결이 돼.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 봤을 때 아니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 이거는 선생님이 그동안에 학창시절 때 봤던 케이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봐왔던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 올라.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떨어져. 이게 되게 당연한 세계관에서 살았어. 경기과학고, 과학고 아니면 뭐 서울대 수학과 이런 애들은 근데 열심히 하면 올라.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떨어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더라고. 뭔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잘 설정을 못 하더라고. 그 중에 특히나 이런 게 있었어. 개념을 공부를 해. 그리고 문제를 풀어. 근데 뭔가 그냥 개념을 1차적으로 결합해서 문제를 내는 것들은 쉬운 문제니까 누구나 풀어. 하지만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문제라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A에서 B까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뭔가 D를 물어. 그러면 D 안에 A랑 B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간에 D에서 A, B를 끄집어내는데 생각보다 논리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고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과정들을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게 결국 기출분석이랑 연결되는 거야.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들어있는 이 문장에서 내가 써야 될 필연적인 논리 구조가 있어. 얘가 나오면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나오면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아니면 얘가 떠올라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생각보다 정해져 있다고. 그런 것들만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그냥 개념만 익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너희가 머리를 사고를 확장을 하다 보면 충분히 실전적으로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보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뿐이라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배성민의 가장 큰 강점일 거고 얘는 뭐 말할 거 없고. 그래서 문푸른 배성민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은 키워드였어. 결국 너희들이 실전적으로 듣고서 이해돼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너가 실제로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거래. 뭔가 깨달음이 오고 실제로 문제 풀어보니까 이제 뭔가 풀리네. 그 연결고리가 뭔가 하나 딱 연결만 지어지면 너희가 실제로 매듭이 풀려질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출 분석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해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강의. 이게 배성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 이 정도면 추상적인 배성민을 좀 설명하는 데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지만 물론 강의를 들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어봐야 느낌이 올 것 같아. 나한테 맞는 강의인지 아닌지 한번 맛보기 강의와 해설 강의를 꼭 들어볼 것. 알겠지? 자, 27년 우리 연간 커리큘럼인데 자, 첫 번째 개념 강의, 빌드업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강의가 있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 우리 하나씩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실전 개념 빌드업이야. 자, 실전 개념 강의야. 아까 말했던 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 그리고 그 개념에서 그냥 문제를 풀기 싫은 거야. 이 개념이 생각보다 살짝만 머리를 열면 이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확장이 돼. 이러한 명제들로 확장이 돼. 이거를 알고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실전 개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빌드업 강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거를 토대로 기출을 풀어보는 문제 우리 기출 어시스트. 그리고 기출 어시스트는 우리 이제 키워드 검색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자신하는 것 가장 자세한 해설지 배성민만의 해설지 그리고 가장 다양한 풀이들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해설지가 담겨있는 기출 강의 플러스 배성민의 기출 해설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세 번째 드리블 강의인데 지금 배성민이 있게 한 가장 시그니처 강의야.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이 그 다른 강의의 커리큘럼에 좀 없는 포지션일 거야. 그러니까 빌드업을 듣고 개념을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를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문제를 풀기 전에 엔제를 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문제풀이 모든 전략들을 총정리하는 강의. 그러니까 실전 개념이 좀 들어있고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있는, 그리고 기출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많아. 내가 뭔가 기출을 다 풀었어. 기출을 다 풀었으니까 드립을 필요 없나?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오산이야.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머릿속에 제대로 유형별로 제대로 정리해주는 연습을 시키는 것들이고, 기출 분석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는 강의. 그래서 가장 어려운 중킬러까지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가 드리블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얘가 끝나면 엔제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피지컬 엔제. 피지컬 엔제는 말 그대로 피지컬을 올려주는 가장 첫 번째 입문용 엔제. 어렵지 않은 엔제야.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기출문제까지 풀고 개념 강의를 듣고 뭔가 문제풀이 기본적인 드리블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기출문제를 이제 좀 알겠어. 하지만 내가 익숙한 문제여서 아는 건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아는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적당한 4점짜리, 어려운 3점짜리 위주의 엔제로 피지컬 엔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4점이야. 등급을 가르는 4점들만 모아놓은 엔제, 부스터 엔제로 두 가지 엔제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와 특강인데, 모의고사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이제 하프타임 모의가 있고 배석 모의가 있는데, 하프타임 모의는 타임 어택이야. 이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생각보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타임 어택 시험이잖아. 그리고 100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시험 대비하면 망해. 이거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이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의 차이점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수능 문제 30문제를 푸는데 기본 30분이었어. 30분 안에 한 번 돌려야 돼. 한 번 30문제까지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럼 남는 게 70분이야. 아니 70분 동안 내가 살짝 못 푼 문제나 어려웠던 문제나 아니면 넘어간 문제를 뭐 다 풀 수 있잖아. 충분할 거 아니야. 그 정도면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시험 문제에서 빠른 시간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확보가 돼야 시간이 많이 남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면서 끙대면서 여러 가지 풀이를 해볼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야 점수가 오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고, 우리 앞에서 졸업한 선배들이 그래도 정말 많이 도움됐다라고 얘기했던 커리큘럼이야. 하프타임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풀모의고사, 배석문 모의고사로 마지막에 파이널로 진행이 될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 도형 총정리. 사실 선생님이 그 배석민이란 이름을 알리는데 가장 도움됐던 강의가 기하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자신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거야. 생각보다 도형이니까, 도형은 새로운 도형이 나오니까 모든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 새로운 문제로 착각을 해. 근데 이 말로 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거는 이거야 라는 것들은 조금 익숙해. 계속 이런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근데 도형은 어쩌다 한 문제 나오잖아. 어쩌다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거를 정리를 잘 못 해놓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정리해주는 강의가 배석민의 기하 강의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희들한테 통해서 선생님이 이름을 알릴 수 있던 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도형 총정리는 말 그대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많지가 않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정말 이 도형들 배웠던 것들의 가장 중요한 정리와 가장 중요한 정의와 정리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뭔가 그림을 보고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논리 과정의 흐름을 전개해 나갈지를 가볍게 보여주는 강의고, 가볍지만 이것만 하면 돼. 더 이상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하고 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도형들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처음에 시작들의 분석들을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우리 터치라인 도형 총정리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년 커리큘럼을 한번 이 일자별로 쭉 한번 보면, 가장 첫 번째 우리 12월 초가 될 거야. 12월 초 중순에 빌드업과 기출 어시스트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아마도 한 2월 중에 마무리될 거야. 전부 다 완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월쯤 되면 이제 드리블과 피지컬 엔제로서 프리 엔제,
드리블 강의가 나올 거고 이제 문제풀이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피지컬 N제로 N제 처음 시작으로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여기는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라가 아니야. 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뿐이야. 꼭 너희 상황에 맞게. 이 모든 빌드업과 드리블이 수능까지 완성이 되면 돼. 이때까지 몇 번 회독이 완성이 되면 돼. 그러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어. 굳이 남들 하듯이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하지만 1년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되니까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은 쭉 따라올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 중에, 그 다음에 7월 중에 부스터가 나올 거고, 이제 마지막 이 모의고사가 이때, 우리 가장 마지막 파이널 때 진행이 될 거야. 이 정도로 우리 그 1년의 커리큘럼은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배성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의를 할 사람인지 가볍게 소개하는 걸로 우리 연간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1년 동안 너희가 공부하는데 정말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해서 선보일 거고 약속한 것들을 전부 다 지켜서 그때그때 맞게 제대로 일정 맞춰서 전부 다 업로드가 될 거야. 이거는 자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선생님이 1타가 안 된다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다니까. 너희가 점수를 올리지 못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선생님은 그런 강의를 애초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질싸움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냥 너희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은 충분히 노력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할 거야.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킬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해설 강의 들어볼 거. 우리 열려있는 오픈 강의들 한번 들어볼 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너희한테 맞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대충 보고 뭐 누구나 하듯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수업을 받지 말고 그러한 커리큘럼을 밟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너희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건 1년 동안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다만 이런 게 있어. 선생님의 강의는 만약에 우리 현재 2등급이다. 2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가장 효율적일 거야. 그리고 정말 어설프게 알고 있고 어설프게 공부를 한 약간 어설픈 3등급, 3등급이 2등급 올라가는데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강의야. 그리고 4등급, 5등급 이 친구들은 우선 마인드가 열심히 할 마인드가 된다면 정말 내가 꾸역꾸역 따라올 생각만 있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만 있다면 충분히 이런 친구도 2등급으로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강의야. 단 조건이 붙었어. 4, 5등급부터는 아무래도 수학을 잘 많이 안 했거나 잘 못했거나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 중에 많은 것들이 허덕허덕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어려운 강의라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울 것들이 정말 많은 임팩트 있는 강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얻어갈 게 많고 복습할 게 정말 많을 거야. 그거를 다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만 한해서. 그러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다 묶어서 미안하지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9등급 친구들을 만나봤다고. 그 친구들이 왜 9등급인지를 안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이거는 선생님만의 역할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도 너희들이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못 올려. 다만 얘기했잖아. 정말 제대로 한다는 마인드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2등급까지 올릴 수 있는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강의 그리고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명확해지고 그 쉬운 것들이 빨라지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결국 다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정말 다짐만 하면 열심히 한다는 다짐만 하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은 자신할 수 있어. 어떤 수업을 들어도 어떤 커리큘럼 들어도 배성민의 강의를 듣는 것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강의는 없을 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는 배성민을 믿고 1년 따라오면 돼. 알겠지? 자, 우리 강의에서 만나봅시다.